지금 거울 보시면 기미가 보이십니까? 갈색 얼룩처럼 뺨에 퍼져 있는 것들이요. 아니면 이마나 코 옆에 점처럼 자리 잡은 것들이요. 혹시 화장을 해도 잘 가려지지 않아서 외출 전에 한숨 한번 쉬고 나가시진 않으신가요? 저는 그 마음을 잘 압니다. 기미는 주름보다 더 속상해요. 주름은 나이 들면 생기는 거니까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되는데 기미는 어느 날 갑자기 거울 보다가 이게 언제 생겼지 하고 놀라게 되거든요. 한번 생기면 지워지지도 않고 가리려고 파운데이션 두껍게 바르면 오히려 더 칙칙해 보이고 그 답답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피부과 가서 레이저 맞아볼까 생각하실 겁니다. 한 번에 20만원, 30만원 들 거예요. 근데 또 한 번에 안 끝나고 몇 번을 맞아야 한다고 할 거고요. 그 돈이 어디 그냥 나오나요? 그래서 일단 미백 화장품이라도 사보자 해서 또 기미에 좋다는 제품들 한두 개쯤은 써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달라지던가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대부분은 그대로였을 거예요. 아니 어떤 분들은 오히려 피부가 더 예민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피부과 레이저도 아니고 비싼 미백 화장품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부엌에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재료 두 가지로 기미를 옅게 만들고 주름까지 함께 잡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 인사 먼저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삶 곁에서 건강과 생활 이야기를 전하는 낭만 닥터 김 선생입니다. 이 채널은 아프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정보는 늦게 알수록 손해입니다. 지금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미를 옅게 만들고 주름까지 잡아주는 그 첫 번째 재료가 바로 들깨가루예요. 들깨가루요? 그거 나물 무칠 때 쓰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들깨가루를 절대 요리에만 쓰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들깨가루 혼자서는 반쪽짜리예요. 여기에 이것을 섞어야 진짜 효과가 납니다. 이것이 뭔지는 잠깐 뒤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왜 기미가 생기는지 원리부터 아셔야 오늘 방법이 왜 효과가 있는지 이해가 되거든요. 기미가 생기는 이유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 피부 속에는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있어요. 이 멜라닌이 피부 색깔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외선을 받거나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 멜라닌을 만드는 세포인 멜라노사이트가 과하게 활성화됩니다. 멜라닌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만들어지면서 한 곳에 뭉치는 거예요. 그게 기미예요. 특히 50대 이후 여성분들께 기미가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피부의 자외선 방어 기능이 약해지거든요. 젊을 때는 자외선을 받아도 멜라닌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됐는데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그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거기다 수십 년 동안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가 이미 누적 손상을 받은 상태라 더 쉽게 반응하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기미가 옅어질까요? 두 가지예요. 멜라닌이 과하게 만들어지는 걸 억제하는 것,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멜라닌을 분해해서 배출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미백 화장품들은 대부분 첫 번째 역할만 해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성분은 들어있는데 이미 쌓인 멜라닌을 분해하는 역할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래 발라도 효과가 더디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 조합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들깨가루에는 로즈마린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멜라노사이트, 그러니까 멜라닌을 만드는 세포가 과하게 활성화되는 걸 억제해 줍니다. 쉽게 말하면 기미가 더 짙어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이에요. 거기다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아주 풍부해요. 오메가3가 피부에 들어가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피부 세포막을 강화시켜 줍니다. 세포막이 튼튼해지면 피부 장벽 기능이 회복되고 피부 장벽이 좋아지면 외부 자극에 덜 민감해져요. 자외선을 받아도 멜라닌이 덜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들깨에 들어있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에요. 피부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해서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이미 생긴 색소 침착을 서서히 완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들깨 추출물의 미백 효과를 연구한 결과들이 있어요. 들깨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멜라닌 합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천연 미백 성분으로서의 가능성이 과학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들깨가루 혼자서는 반쪽짜리라고요. 들깨가루와 섞어야 할 이것, 지금 말씀드릴게요. 바로 요거트입니다. 플레인 요거트요? 그게 왜요? 하실 수 있어요. 요거트가 피부에 무슨 역할을 하는지 들으시면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요거트에는 젖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젖산이 피부에 닿으면 AHA 즉 알파하이드록시산으로 작용해요. AHA가 뭐냐면요. 피부 표면에 쌓인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성분이에요. 각질이 제거되면 그 아래 있던 멜라닌 색소가 함께 배출되면서 기미가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역할이에요.
이미 쌓인 멜라닌을 분해해서 배출하는 역할을 요거트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깨가루가 멜라닌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도록 막아주고 요거트가 이미 쌓인 멜라닌을 배출해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만나면 기미의 앞뒤로 동시에 작용하는 겁니다. 거기다 요거트의 유산균은 피부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줘요. 피부도 장처럼 유익균이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거든요. 유산균이 피부 표면의 환경을 개선해주면서 트러블도 줄어들고 피부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요거트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칼슘은 피부 재생을 도와줘요. 새로운 피부 세포가 만들어지는 속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기미가 배출되고 새 피부가 올라오는 사이클이 빨라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조합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 건지, 어떤 비율로 섞는 건지, 그리고 3일 만에 변화가 시작되는 이유가 뭔지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자, 먼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복잡하지 않아요. 재료 두 가지의 방법도 딱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정확하게 아셔야 효과가 제대로 나거든요. 대충 섞어서 바르면 반쪽짜리 효과밖에 못 봐요. 제가 알려드리는 비율과 순서 꼭 지켜주세요. 먼저 재료 준비입니다. 들깨가루 1숟가락, 플레인 요거트 2숟가락이에요. 비율이 중요해요. 들깨가루가 너무 많으면 너무 거칠어서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고, 요거트가 너무 많으면 팩이 너무 묽어져서 얼굴에 제대로 밀착이 안 돼요. 들깨가루 1, 요거트 2. 이 비율을 꼭 기억하세요. 들깨가루는 마트 식품 코너에서 파는 볶은 들깨가루면 됩니다. 따로 특별한 걸 살 필요 없어요. 단 소금이 들어간 들깨소금은 안 됩니다. 순수 들깨가루인지 성분표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요거트는 반드시 플레인 요거트여야 해요. 딸기맛, 복숭아맛 같은 가당 요거트는 당분이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어요. 마트에서 가장 저렴한 플레인 요거트면 충분합니다. 그리스식 요거트처럼 되직한 제품이면 더 좋아요. 팩이 흘러내리지 않고 잘 밀착되거든요. 자, 이제 만드는 방법입니다. 작은 그릇에 플레인 요거트 2숟가락을 먼저 넣으세요. 거기에 들깨가루 1숟가락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골고루 섞어서 덩어리 없이 부드러운 반죽 상태가 되면 준비 완료예요. 너무 묽으면 들깨가루를 조금 더 넣어서 농도를 맞춰주세요. 바르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세수를 먼저 하세요. 세수 후 물기를 완전히 닦지 말고 살짝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세요. 지난번 꿀 글리세린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이유예요. 촉촉한 상태에서 발라야 팩 성분이 피부에 더 잘 스며들거든요. 기미가 있는 부위를 중심으로 고르게 펴바르세요. 뺨, 이마, 코 옆 등 기미가 집중된 곳에 좀 더 두껍게 발라주셔도 좋아요. 눈 주변은 피부가 얇으니까 약지 손가락으로 살살 톡톡 두드리듯이만 바르세요.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그리고 15분에서 20분 기다리세요. 이 시간 동안 요거트의 젖산이 묵은 각질을 녹이고 들깨가루의 로즈마린산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텔레비전 보시면서 기다리셔도 되고 좋아하시는 음악 들으시면서 기다리셔도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세요. 이때 절대 문질러서 씻으면 안 돼요. 들깨가루 입자가 스크럽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에 자극이 됩니다. 물로 살살 헹궈내듯이 씻어주세요. 마지막에 찬물로 한 번 더 헹궈주시면 모공이 수축되면서 피부가 탱탱해지는 느낌이 납니다. 씻어내고 나서는 자극 없는 순한 수분 크림이나 로션을 가볍게 발라주세요. 팩 후에 피부가 일시적으로 예민해져 있을 수 있거든요. 이날만큼은 각질 제거제나 레티놀 같은 자극성 성분이 든 제품은 쓰지 마세요. 이걸 며칠에 한 번 해야 하냐고요? 처음 일주일은 이틀에 한 번씩 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2번으로 줄이시면 됩니다. 매일 하시면 안 돼요. 요거트의 젖산이 각질을 녹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피부가 얇아지고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이틀에 한 번 이게 딱 적당한 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어요. 3일 만에 변화가 시작된다고 했는데 정말이냐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3일 만에 기미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과장이에요. 저는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3일 만에 분명히 느끼시는 게 있어요.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요거트의 젖산이 묵은 각질을 제거하면서 피부결이 고와지거든요. 아침 세안할 때 이미 느껴지실 거고 화장할 때도 전보다 잘 받는다는 느낌이 오기 시작해요. 파운데이션이 각질 사이에 끼지 않고 매끄럽게 발리는 그 느낌. 뭔지 아시죠? 일주일이 지나면 기미 부위가 살짝 연해지기 시작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어제보다 조금 옅어진 것 같은 그 느낌이요. 한 달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실수가 하나 있어요. 이걸 모르고 하시다가 오히려 기미가 더 짙어졌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바로 팩하고 나서 자외선 차단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요거트의 젖산이 각질을 제거하고 나면 피부가 일시적으로 자외선에 더 민감해진 상태가 됩니다. 새 피부가 올라와 있는 상태라 자외선을 그냥 받으면 오히려 멜라닌이 더 활성화돼요.
팩으로 애써 옅어지게 한 기미가 다시 짙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팩은 반드시 저녁에 하세요. 자고 나면 자외선 걱정이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시고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시고 외출하시면 됩니다. 낮에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팩 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발라주세요. 실내에 계시더라도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외선도 멜라닌을 자극하거든요. 자, 이제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71세 김어르신이에요.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마스크를 쓰고 오셨어요. 진료실 안에서도 마스크를 잘 안 내리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기미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30대 후반부터 생기기 시작한 기미가 60대가 넘어서 양쪽 뺨을 거의 덮을 정도로 넓어져 있었어요. 피부과에서 레이저도 2번 받으셨는데 처음엔 좋아졌다가 몇 달 지나면 다시 올라오더래요. 레이저 받을 때마다 20만 원씩 들었는데 결국 제자리라는 생각에 이제는 포기 상태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마음이 더 힘드셨던 건 따로 있었어요. 손녀가 유치원에 다니는데 엄마들 사이에서 할머니가 오시면 애들이 할머니 얼굴 왜 저래 하고 쑥덕거린다는 이야기를 딸한테 들으셨대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70년을 사셨는데 이 나이에 내 얼굴이 손녀한테 창피가 될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분께 알려드린 게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들깨가루 요거트 팩이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레이저도 안 됐는데 이게 되겠냐고 하셨어요. 그냥 한 달만 해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3주 뒤에 연락이 왔어요. 문자 메시지였는데 선생님, 딸이 엄마 김이 좀 연해진 것 같다고 했어요. 이거였어요. 짧은 문자였는데 얼마나 기쁘셨을지 느껴지더라고요. 2달이 지났을 때 오셨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오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기미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오셨을 때와 비교하면 확연히 옅어져 있었고 무엇보다 피부 전체 톤이 밝아져서 기미가 훨씬 덜 도드라져 보였어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선생님, 이제 손녀 유치원 데리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에 저도 코끝이 찡했습니다. 자, 이제 이 팩의 효과를 더 높이는 추가 방법과 기미 말고 주름에도 동시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응용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기미를 악화시키는 생활 습관 중에 여러분이 매일 하고 계실 수 있는 것들도 짚어드릴 예정이에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앞에서 들깨가루 요거트 팩 기본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 파트에서는 효과를 2배로 올리는 응용 조합과 기미를 악화시키는 생활 습관까지 싹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주름까지 함께 잡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업그레이드 조합입니다. 들깨가루 1숟가락에 플레인 요거트 2숟가락, 거기에 꿀 반 숟가락을 더해주세요. 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거트가 기미를 옅게 만드는 동안 꿀이 수분을 피부 깊숙이 채워주면서 주름까지 동시에 케어가 됩니다. 기미랑 주름 둘 다 고민이신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이 3가지 조합이 딱 그분들을 위한 거예요. 바르는 방법은 똑같아요. 들깨가루 요거트 꿀을 잘 섞어서 세수 후 촉촉한 상태에서 고르게 펴바르고 20분 기다리셨다가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올리브 오일을 2-3방울만 더 떨어뜨리면 건성 피부이신 분들한테 특히 효과가 좋아요. 올리브 오일의 올레산 성분이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 주면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거든요. 단,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쓰셔야 해요. 일반 올리브 오일은 화학 처리 과정을 거쳐서 피부에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기미를 악화시키는 생활 습관입니다. 열심히 팩을 하셔도 이 습관들이 있으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아니, 오히려 기미가 더 짙어질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해당되시는 거 있나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자외선 차단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기미의 가장 큰 원인이 자외선이거든요. 자외선을 받으면 멜라닌 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색소를 더 만들어내요. 아침에 아무리 좋은 팩을 해도 자외선 차단제 없이 나가시면 그날 오후에 이미 기미가 더 짙어지는 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실내에 계시더라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외선도 멜라닌을 자극하거든요. 흐린 날도 마찬가지예요. 구름이 껴도 자외선의 80%는 그대로 통과합니다.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바르세요. 외출 안 하시는 날도 바르세요. 2번째가 뜨거운 물로 세수하시는 거예요. 겨울에 특히 뜨거운 물로 세수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시원하고 개운한 느낌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뜨거운 물은 피부 속 수분을 빼앗아 가고 피부 장벽을 약하게 만들어요. 장벽이 약해지면 멜라닌 세포가 더 쉽게 자극을 받거든요. 미지근한 물로 세수하시고 마지막에 차가운 물로 한번 헹궈주세요. 그게 피부한테는 훨씬 좋아요. 3번째가 손으로 얼굴을 자꾸 만지시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뺨을 짚거나 이마를 문지르시는 분들 계세요. 손에 있는 세균이 피부로 옮겨가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 부위에 멜라닌이 침착되면서 기미가 더 짙어질 수 있어요.
의식적으로 얼굴 만지는 습관을 줄여주세요. 네 번째가 수면 부족이에요. 피부 세포가 재생되는 시간이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예요. 이 시간에 주무셔야 피부가 회복되는데 늦게 주무시거나 잠을 충분히 못 주무시면 세포 재생이 제대로 안 돼요. 기미가 배출되고 새 피부가 올라오는 사이클이 느려지는 거예요. 팩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잠이 부족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다섯 번째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요. 마음이 힘드신 날, 유독 거울을 보면 얼굴이 칙칙해 보이는 게 기분 탓이 아니에요. 실제로 스트레스가 기미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스트레스 관리가 피부 관리라는 말이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자, 오늘 드린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들깨가루 1숟가락에 플레인 요거트 2숟가락을 섞어서 세수 후 촉촉한 상태에서 기미 부위 중심으로 고르게 펴바르세요. 15분에서 20분 기다리셨다가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시면 됩니다. 처음 일주일은 이틀에 한 번,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2번이면 충분해요. 주름까지 함께 잡고 싶으시면 꿀 반 숟가락을 더하시고, 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2-3방울 더 넣어주세요. 그리고 팩만큼 중요한 게 자외선 차단이에요. 매일 빠짐없이 바르세요. 팩으로 애써 옅어지게 한 기미를 자외선이 다시 짙게 만들거든요. 3일이면 피부결이 달라지고, 일주일이면 기미가 연해지기 시작하고, 한 달이면 거울이 반가워지고, 2달이면 마스크 없이 당당하게 나가게 됩니다. 지금 70대이셔도 80대이셔도 늦지 않으셨어요. 기미가 있다고 해서 마스크 쓰고 다니실 필요 없어요. 손녀 유치원 데리러 가실 때 당당하게 가실 수 있어요. 오늘 저녁 마트에서 플레인 요거트 하나 사오세요. 들깨가루는 이미 부엌에 있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기미 고민 있는 분께 꼭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피부 고민이나 변화, 후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다 읽고 답해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거울 앞에서 환하게 웃으시는 하루 되세요.